동남아 은퇴? 현실은 지옥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혹시 한 번쯤은 시원한 바다와 열대 과일 먹으면서 동남아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적한 해변가에서 발을 담그며 환율 차이로 저렴한 생활비를 만끽하고 매일 해가 뜨거운 나라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은퇴 후에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우리 상상과 다르기 마련이죠. 실제로 은퇴 후에 동남아로 이주했다가 차라리 한국에서 지낼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엔 통장 잔고가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면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동남아 은퇴 생활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저렴한 물가 뒤에 숨은 진실. 일단 동남아 국가들의 장점 중 하나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죠. 한국에서 1,000원이면 편의점 음료도 하나 사기 힘든데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작은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연금만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돼요. 하지만 부동산 비용, 외국인 대상 물가, 고급 서비스 이용료 등은 현지 물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여러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어요. 처음엔 확실히 한국보단 싸네? 라고 느끼다가도 1년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네? 라고 말하게 되곤 합니다. 2. 의료 서비스와 안전 문제.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아지는 시기에 의료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갑자기 아프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좋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의료 서비스 수준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우리처럼 건강보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병원비가 청구된다면 경제적 부담이 한순간에 훅 올라갈 수 있죠. 치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있기도 하고 여행객이나 외국인은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건 사실이니까요. 3. 문화적 언어적 장벽. 한국에서 늘 사용하던 편의시설이나 행정 서비스가 현지에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던 규칙과 절차가 그들 사회에선 당연하지 않을 수 있죠. 은퇴 후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막상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크고 작은 불편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 하나만 보려고 해도 현지 언어나 영어가 미숙하다면 여기저기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적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4. 은퇴 후 동남아에서 겪은 사례 3가지. 이제 실제로 동남아에 은퇴 후 정착했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은 3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당사자들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1. 김씨의 건강보험 문제. 김씨는 60대 초반에 일을 그만두고 말레이시아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든 일단 집값이 중요하니 현지에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모여있는 아파트를 빌렸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병원에 몇 번 입원하기도 했어요. 한국 같았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이곳에선 외국인이다 보니 보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목돈을 털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 박 씨의 고립감. 박 씨는 영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고 동남아 어느 국가든 의사소통만 되면 생활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문제는 단순 영어 말고도 현지 언어 타갈로그어를 알아야 할 상황이 꽤 많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편의점 가면 무조건 한국말 통하고 동사무소 가면 한글 문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는데 주변에 편히 상담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현지인도 다른 외국인도 그저 처음엔 다 힘들지라고 말할 뿐이었죠. 가족과 친지가 전부 한국에 있다 보니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결국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상실감과 후유증이 상당했습니다. 3. 최 씨의 치안 문제. 최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동남아 나라에서 20년 살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용감하게 인도네시아의 중소도시로 떠났습니다. 초기엔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고 집에 몇 번이나 도둑이 들 뻔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다들 친절한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라서 오히려 호객행위나 사기 시도가 심했던 거죠.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 애썼지만 늘 조심스럽고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편안한 은퇴 생활인가? 라는 생각에 결국 다시 한국행을 결심했고 돌아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5. 동남아 은퇴 정말 지옥일까?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 현지에 완전히 적응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오랜 기간 준비하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의료 안전 비자 문제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신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은퇴 후라는 특수한 시기를 감안하면 일단 혹시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몇 달씩 머무는 건 여행의 연장선으로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정착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아프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돈 문제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6. 피해야 할 이유 vs 대안은? 그러면 결국 동남아로 은퇴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 체류 형태가 내 생활 패턴이나 성향과 맞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하라는 거예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의료보험 가입 및 의료시설 접근성, 치안이 안정된 지역인지 여부, 언어 장벽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비자 및 체류 자격, 법적 문제, 현지 생활비와 예상 밖의 지출 요인. 만약 이와 같은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 내에서 전원주택이나 교외 아파트를 알아보거나 가끔씩 장기 여행 형태로 동남아를 방문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걸고 떠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7. 맺은 말 현실 직시 그리고 신중한 선택.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날씨 좋고 음식 맛있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부딪히게 됩니다. 은퇴 생활은 내 삶의 마무리 단계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행복을 좌우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했으니 이제 좀 편히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외 정착을 고민하지만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은퇴? 현실은 지옥입니다. 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여러분께서 너무 환상적인 홍보나 막연한 기대만 보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의 기반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이란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 불안 문제가 적어도 안정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